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아침 9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오전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신윤복의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내가 책을 구입한 신윤복의 그림을 구입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진품, 명품, 명화 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 도첩, 여속 도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예전에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대의 생활상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윤복의 미인도인데 이것을 보면은 이 헤어스타일이 원래 두상에 붙어 있는 머리 위에 별도의 머리를 이렇게 얹었단 말이죠. 이 별도의 머리를 얹은 이 머리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원래 두상에 붙어 있는 머리 말고 원래 자신의 머리 말고 별도의 이 머리를 얹는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래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반집 여인들이나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은 조선시대 그래도 한다. 어디 가나 양반 대접을 받는다 하는 사람의 부인이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런 스타일로 했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번에는 신윤복의 이름이 신가곤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또 신태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여러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 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서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이런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 후기 관료이자 화가로서 산수와 풍속화를 잘 그렸다. 또한 양반 관료들의 이중성과 유선을 풍자한 그림,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 화공 가문 출신으로 화원, 신한평의 아들이며 그 역시 도화서 화원으로 종삼품 서번, 무관인 첨절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 신윤복도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이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조의 초성화를 2번씩이나 그린 궁중화가였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한평이는 영조의 초성화를 그릴 정도로 그 당시 상당한 화가였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들인 신윤복도 도화서 화원으로 종삼품 첨절 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관은 고령, 자는 이쁘, 덕여이고 본명은 가곤. 원래 본명이 가곤이네요. 여기도 나오는입니다만은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본명은 가곤. 가곤이란 건 어렸을 때 신윤복이 어렸을 때 이름이 가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명이죠. 호는 해원이다. 대표적으로는 미인도, 단호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의 명화 감상, 전자책, 이북으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았었다. 근데 재산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고미술, 고화설을 수집하는데 전 재산을 탕진했다.
근데 그 사람 호가 이제 간송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미술관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호를 붙여가지고 간송미술관이라고 한다. 그 간송미술관이 성북구에 있는데 그 간송미술관에 가면 신윤복의 그림을 이제 볼 수 있다. 신윤복이 그러니까 진품이죠. 거기에 걸려 있는 거는 뭐 카피한 것도 아니고 복제품이 아니죠. 진품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여기 봅시다. 신윤복의 풍속화들은 배경을 통해서 당시 살림과 복식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등 조선 후기 생활상과 멋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신윤복의 대부분의 작품들에는 짧은 천문과 함께 관지와 도인이 곁들이지만 한결같이 연대와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아 그의 화풍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의 작품 중 최후의 작품이 전하는 연대는 1813년으로 다만 그가 이 시기까지 그림을 그렸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도와 함께 한국인의 생활을 주로 소재로 다루었으며 특히 기녀, 무속, 주점 등의 색정적인 면을 많이 그렸다. 전번에 내가 그 섹스하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그 색정적인 그림도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화라고 하죠. 한국 여성의 미를 화면에 많이 재현한 점에서도 큰 공로자라고 했다. 조선의 여자들을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김홍도의 풍속화에 비하여 조선시대 특유의 생기와 야성미가 부족하며 부드러운 필지로서 시종출락의 여러 가지 생활상, 특히 상류사회의 남녀 연락을 그리고 있다.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남녀의 그 연정, 섹스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사대부로서 서민사회에 이르는 한국 특유의 생활정서를 묘사하였는데 에로틱한 풍정의 표현은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남녀 간의 그 에로틱한 그런 그 풍속화를 그렸는데 이런 그 에로틱한 풍속화는 아주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은 풍속묘사 위주이면서도 원근 표현이나 그러니까 가깝고 멀은 데를 아주 그림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가깝고 먼 그런 시각적인 거리감을 잘 표현하고 있고 진경산수에 다같이 허술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본격적인 신윤복의 작품을 감상하는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춘색만원이라는 그림인데요. 봄 기운이 온 곳에 만연하다. 이제 그 긴긴 겨울을 보내고 봄 기운이 이제 온 천지에 봄 기운이 만연할 때 그때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시기라는 겁니다. 겨울을 지내고 봄 기운이 여기 또 나왔네. 뭐 춘 이렇게 나왔는데 겨울을 지내고 봄 기운이 만연할 때 이제 그 두루마기와 갓을 쓰고 한 손에는 담뱃대를 쥔 양반이랄까 했던 남정네고 또 이 머리에다 가채를 얹은 양반 여인 그리고 여기 바구니에다가는 뭐 봄나무를 담았는지 하여튼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이 시기 사람들이 그 신윤복이 살았을 때 그 당시 이 조선시대 의상이 이랬다. 또 여자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오풍정. 단오날의 그 풍속화죠. 풍속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신윤복은 이제 서양 상인이라든지 이런 그런 경로로 아주 갖가지 색채가 있는 칼라 물감들을 구입했다. 그래가지고 신윤복은 풀 칼라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네를 타는 여인을 보면 치마가 아주 빨간 치마고 아주 칼라적인 요소가 대단하죠. 또 이 여자는 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이 여자 치마는 또 남색입니다. 블루. 이거는 짙은 블루, 짙은 감색의 치마고 이렇게 아주 칼라를 많이 사용했죠. 신윤복에는. 이 내과에서는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여인들이 우통을 벗고 목욕하는 이런 장면이네요. 이 여자는 서 있는 이 여자는 뭐 치마까지 걷어 올리고 아주 엉덩이까지 보이는, 그러니까 뭐 이 객가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네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숨어서 이제 소년들이 총각들이 숨어서 여인네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 숨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지금 뭐 몰래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에다 비치했다가 발각이 나서 쇠고랑 차고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이제 몰래 엿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 엿보는 거니까, 그런대로 지금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일에다 비교한다면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화장실에서 삐직삐직 큰 용변을 보는데 촬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병적인 변태적인 일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훌떡 벗고 목욕하는 거야말로 화장실도 아니고 괜찮은 눈요깃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녀 간의 이런 거는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윤복은 아주 칼라가 대단한 그런 색채감을 표현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남자의 겉옷을 보십시오. 빨간색이잖아요. 아주 짙은 아주 레드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주 남색이고 치마가 남색이고 저고리는 그린, 그리고 이 팔토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거는 브라운 색깔이죠. 이렇게 칼라를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곰방대를 이렇게 긴 곰방대를 물고 있는데, 이 긴 곰방대를 물고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꼭 남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여자들도 이렇게 긴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가의 여자들은 상당히 애연가들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서양화나 서양의 그림, 서양화나 이 동양화의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동양화는 이 선을 중요시 여깁니다. 라인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여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게 동양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윤복이 그린 그림은 이미 서양 상인들로부터 풀칼라적인 물감을 구입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색채를 그린 그림을 그렸으니까 전통적인 동양화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적 서양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동양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화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라인이다, 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이 남정네의 이 남정네를 그린 이 그림, 이거를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걸친 이 두루마기가 그 아래로 딱 이렇게 쳐져 있는 요 두루마기가 아래로 쳐져 있는 라인을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어떤 그 총각이, 어린 총각이 뭐 호롱불을 들고 길을 밝히고 이제 그 앞장을 서서 가는, 이 사람들의 이제 길 가는 그 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는 초승달이 이렇게 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죠.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신윤복의 진품, 이북에 나오는 이 그림도 하나의 복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품이 아니죠.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 가면은 신윤복의 진짜 그림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신윤복이 진짜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진품이 걸려 있다 이거죠. 뭐 내가 전번에 천억대라고 얘기한 건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닐까 싶고, 하여튼 그 신윤복의 그림 진품이라면은 억대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적어도 10억대나 그 100억대 수준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품 자체가 없죠. 진품이 어떻게 뭐 경매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말보다는 작은 이렇게 당나귀 같이 이렇게 보이네요. 당나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나귀를 탄 여자 둘이 당나귀를 타고, 종전의 그림과 같이 여자가 긴 곰방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조선시대는 그 남자도 물론 담배를 많이 피우지만 여자들도 그 양반과 여자들도 애연가들이 많았다. 곰방대를 긴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여자들이 많았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설선이 이제 그 가설서 그 곰방대 담뱃대를 준 양반이 뒤따르고 있고, 또 한 사람 타고 간 사람이 이제 갓을 벗어서 옆구리에 둘러매인 상태로 또 한 사람이 뒤따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당나귀 고삐를 쥐고 이제 당나귀를 끌고 가는 이렇게 마부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처럼 보이고, 요거는 이제 그 어린 총각이 또 이제 당나귀 고삐를 쥐고 가는데, 당나귀 위에 올라탄 여인네가 쓰개치마라고 하죠. 이걸 쓰개치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중동에 이슬람 지방에 가면 뭐 이란이니 뭐 이런 데 가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그 얼굴을 가리고 검은 천으로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이 조선시대에도 쓰개치마라는 걸 많이 그 여자들이 두상을 가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쓰개치마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갓을 벗어서 이제 뒤에다가 매달은 이런 그 상투를 튼 남자가 이제 뒤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참 이 조선시대의 생활 풍속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 점을 인해 가지고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기에 정보가, 수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그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단순히 그림이라고 보기, 그림을 떠나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노라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초승달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이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있는 이 인가죠. 인가에 이제 그 갓을 쓴,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남자가 호롱불을 들고 이제 캄캄한 밤을 밝히고 있고, 여자는 이제 그 쓰개치마라고 하죠. 이 쓰개치마를 탁 이렇게 이제 걸치고, 정말 아주 요조숙녀. 요즘 말로 하면 그 요조숙녀라고 해야 되겠죠. 아주 그 참 정숙한 그런 모습을 자아내는 여자가 탁 쓰개치마를 걸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쓰개치마라는 건 말이죠, 정숙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딱 쓰개치마를 이렇게 두상에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정숙하고 에티켓이 아주 그 올바른 여자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쓰개치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쓰개치마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여자가 정장을 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가 그 검은색 정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이런 그 아주 예법을 갖춘 이런 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초가집이고, 여기도 또 이제 여자가 긴 곰방대를 물고 있습니다. 뭐 거듭되는 이 얘기입니다만은, 이 신연복의 그림을 보면 조선시대 여자들이 얼마나 그 담배를 애연가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 남자는 터프하게 상투를 튼 모습에다가 그 묻 저고리를 이렇게 훌러덩 벗어 제끼고 우통을 벗었다 이 말이죠. 그러고 있고, 이 빨간색 그 도포를 입은 사람이 이게 뭐 양반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요 사람과 이 갓을 벗어 던진 이 상투제비 두 사람이 아마 싸웠던 모양이죠. 싸움을 하니까 요게 이 빨간 도포를 입은 사람이 아마 그 포졸이라는가 봅니다. 이 관원. 요즘 말로 하면 그 공무원들이죠. 경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 관원이 나와서 쌈을 말리고, 요즘 말로 하면 경찰이 나와서 쌈을 말리고 있다. 또 이 갓을 쓴 양반도 쌈을 말리고 있다. 이런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여자, 어머니와 딸 같기도 하고, 여자와 마님과 여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이죠, 이게 뭐 개 두 마리가 있는데 교미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도 참 재미난 그림이죠. 여기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담 너머에 나무가 이제 담을 넘어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무 그루터기에 두 여자가 앉아 있는데, 여자 하나는 이제 뭐 양반집 마나님 같고, 이 여자는 이제 계집종 같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뭘 보느냐면 개 두 마리가 교미하는 장면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여자들이 이제 개가 교미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아주 물끄러미 보는 겁니다. 참, 재미난 그림인데요. 이걸 또 봅시다. 이걸 보면은
버드나무죠. 수양버들이 이렇게 척척 휘어진 그런 나무인데, 여기는 이제 그 양반집 여인네가 아주 정숙하게 정장을 한 쓰개 치마를,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쓰개 치마라는 거는 지금 말로 하면 정장이라고. 내가 이렇게 정숙한 여인네다. 품격이 있는 여인네다. 이런 걸 그 상징하는 의상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장 쓰개 치마를 걸친 여자와, 양반집 여자와, 이거는 아마도 그 여종처럼 보입니다. 이 양반집 여인네를 그 보필하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삿갓을 쓴 뭐 일반 그 남자랄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을 쓴 그 남자가 이 고개를 90도, 45도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여자가 아마도 그 지위가 높은 양반 가문의 여자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투호라고 있잖아요. 뭐 설날 같은데, 이 음력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음력설이나 이런 데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이 투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촉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런 거 둥그런 거에다 이렇게 맞춘 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투어놀이. 그러니까 이 투어라는 게 조선시대부터 얼마나 그 놀이거리로 행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독대나 이게 운물가네요. 운물가에서 이제 두 여인이 이제 뭐라고 하나 하는 걸 담 넘어 이제 양반이 이렇게, 남자 양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초승달이 아니라 보름달이 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칼라적인 게 들어갔습니다. 이 빨간 두루마기와 아주 푸른 짙은 블루의 치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갓과 두루마기를 쓴 양반들이 이렇게 모이네요. 이거는 뭐 하여튼 이것도 그런데 넘어갑시다. 어떤 여자들이 내 객가에서 빨래를 하고 또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나가는 활을 든 남자가 여자들이 목욕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산과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고, 갓과 두루마기를 거친 악사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네요. 장구, 해금 이런 걸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거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춤을 추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양만웅, 피서지에서 흥이 무릅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상탁발, 중이 길 위에서 시주를 청하다. 이 노상탁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죠. 승려가 이제 길에서 시주를 하는 겁니다. 시주를 달라고, 시주를 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여자들이 이제 쓰개 치마를 거치고,
이 남자는 북에다 이제 북을 두드리는 그런 일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녀신무, 무당이 신들린 춤을 추다. 이게 무당입니다. 무당이 지금 저 30분을 경고했습니다. 이 무당이 뭐랄까요? 이게 레드는 아니고, 이게 그렇다 해서 핑크도 아닌 브라운에 가까운 이런 옅은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두루마기를 걸치고, 그리고 이제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술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경꾼과 구슬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장구, 악사가 있네요. 그리고 담 넘어서 또 남자가 이렇게 굿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상춘 야홍, 물에 익은 봄날의 들판에서 영을 즐기다. 봄날 들판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는 겁니다. 들판에서 음악을 즐기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가야금 거문고 이런 걸 하고 피리를 그렇고, 여기 이 여자는 이제 술상을 들고 오네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자가 이제 긴 곰방대를 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문종심사, 종소리를 듣고서 절을 찾아가다. 양반집 여인이 쓰개 치마를 하고 말은 아니고, 이 덩치가 작은 거 보니까 말이 아니고 당나귀처럼 보입니다. 이제 절을 찾아가는 이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승려가 나와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예의를 표하는 이런 장면이죠. 이거는 쌍검대무, 양손에 칼을 들고 대자가의 춤을 추다. 이제 무당이랄까, 주점에 주모랄까, 이런 여자가 이제 빨간 치마를 입고, 그리고 이제 칼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들이 쭉 이렇게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말이죠, 긴 곰방대들을 많이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긴 담뱃대가 유행했다.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긴 담뱃대로 이 담배를 피우는 그런 게 상당히 유행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년전홍, 젊은이가 진달래꽃을 꺾는구나. 젊은이가 이제 진달래꽃을 꺾는 이런 장면이 있고, 이거는 삼추가연, 세 명이 가을에 맺은 아름다운 인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월야밀해, 달이 뜬 야밤에 몰래한 만남. 달이 이렇게 떴는데 아주 휘영청 보름달이 떴네요. 근데 단박해서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애정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는 엿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젊은 여자의 어머니랄까, 이런 여자가 이렇게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껴안네, 이런 걸 몰래 숨어서 보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시대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조선시대 엄격한 유교 윤리가 이렇게 사회를 지배했는데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이 있겠느냐 어쨌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아무리 유교의 도덕이 엄격하고 어쩌다 하더라도 남녀 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일이니까. 여기 보면 노중상봉 길가에서 만나다 이런 그림이죠. 길가에서 만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휴기다풍 기녀를 태우고 단풍을 밟고 지나간다. 이제 양반집 여인이 아니고 귀한 양반집 여인이 아니고 천하다고 볼 수 있는 기녀가 그래도 가마를 탔네요. 이 가마를 탄다는 것은 귀한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양반집 여인도 아니고 기녀가 기생인 주제에 가마를 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지만 평범한 기생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큰 어떤 요정을 경영하는 경영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기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과 뒤로 가마꾼을 앞세우고 가마를 타죠.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 가마를 탄다는 것은 귀한 상징입니다. 귀한 신분의 상징이죠. 아무나 가마를 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마를 탄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벤츠나 이런 걸 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벤츠 있잖아요. 그런 걸 탄다고 이렇게 캐딜락이나 이런 걸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모 봉심 세탁하는 여인이 찾아온 아들을 만난다. 홍루대주 홍루에서 술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제 주막에서 여자와 양반집 여자와 남정네들이 이제 술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루마기를 입은 남정네들이 선을 잘 보십시오. 이 두루마기의 겹쳐진 부분, 이런 부분을 아주 라인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양화의 특징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화는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이 남정네들이 입은 두루마기 라인 선, 옷감이 겹쳐지는 이런 라인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방무사. 기방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양반과 기녀가 빨간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반이 기방에 가서 두루누워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쌍육삼매, 쌍육놀이에 푹 빠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유청강, 맑은 강 위에서 뱃놀이를 하다. 강 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놀이를 벌이는 겁니다. 남정네 하나는 피리를 불고, 가설 쓴 양반이, 여인을 껴안고 이제 뭐라고 대화를 하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청금상년 혹은 연당야유, 관청에는 검은고 소리가 울리고 연꽃은 칭찬할 만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신윤복의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윤복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려는지 아마 내가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책상에서 있는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신윤복에 관한 그런 기사를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신문에 좋은 기사가 올라온 게 있나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고 좋은 기사가 올라왔으면은 신윤복에 관한 시간을 1시간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별로 좋은 기사가 없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면 누굴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광수, 문필가 이광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는 너무나 유명하죠. 6.25 때 이제 월북을 당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의도에서 월북을 한 게 아니고 납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월북이 아니라 납북이죠. 강제로 납북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광수라고 하면은 그 폐병 환자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신윤복의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